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랑 행렬 끝부분에 경로 찾기랑 색칠하기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몇몇 유형들을 풀어봅시다. 자, 경로 찾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고, A에서 C까지 가는, 3번 만에 가는 경로의 수, 서로 다른 경로의 수,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경로 찾기 문제가 사실은 그래프랑 행렬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야. 경로 찾기. 왜 어렵냐? 크게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 뭐냐면은, 1번, 이렇게. 경로를 찾는데, 경로의 길이가 정해진 경우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럼 이게 어렵다고. 경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몇 번 만에 가는 경우니까 우리가 사전식 배열 쓰든 수영도를 그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경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랑 행렬에서 나타나는 요 경로의 정의는 이거잖아. 같은 변 반복하면 안 돼.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변을 반복하는 게 아닌 게 경로인데, 문제 속에서는 같은 변을 반복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럴 때는 뭐라고 써주겠어? 같은 변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단수조항을 달아놔. 그게 없으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경로에서는 같은 변 반복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나오냐? 그치? 같은 변을 반복하지 않는 경우. 반복이 없는 경우와, 그치? 같은 변 반복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이죠, 일반적. 그치? 요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길이가 길지가 않다면, 사실은 수용도를 써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겠죠. 수용도. 알겠습니까? 물론 같은 변을 반복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는 수용도를 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요 녀석은 수용도도 쓸 수 있지만은 요런 경우 있잖아. 우리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인접 행렬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같은 변 반복이 생긴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인접 행렬도 가능하다. 인접 행렬.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야. 얘는 수용도를 써도 되는데, 수용도도 써지만 수용도가 만약에 길이가 길어지면은 되게 복잡해지겠지. 길이가 나왔을 때 길이가 정해져 있다. 만약에 길이가 4만큼 4번 만에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다면은 수용도를 써도 되지만 수용도를 이놈을 그치 조금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분해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자, 일예로 요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 문제를 한번 던져줄게. 요런 문제들. 같은 변을 반복할 수 있고 다 같은 변을 반복하는 경우만 나오는구나.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 EX 1번.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요렇게. 모두 꼭지점이래. 여기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G고, H래. 이때, 이거 경로의 길이가 안 나왔네? 경로의 길이가 안 나왔어.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여기서 뭐라면은, A에서 H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요 경우는 밑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 정해지지 않은 경우잖아. 그치? 경로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도 두 개가 있겠죠. 1번 같은 변, 2번 같은 변 반복 없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로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같은 변을 반복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무한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로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같은 변을 반복하는 경우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야 되겠어? 이 경우는 그냥 같은 변은
반복 없음. 근데 사실은 경로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이 없어도 원래는 우리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제 같은 변이 반복될 때만 단서 조항을 달아놓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 경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짧은 길이로 가려면 쭉쭉쭉 4번 만에 갈 수 있겠죠. 4번 만에. 가장 긴 길이로 가려면, 그치? 막 나눠봐야 되겠지. 요렇게 1, 2, 3, 4, 5, 6, 7번 만에도 갈 수 있네? 그죠? 가장 장기간 7번이야? 맞아? 7번이네. 그치?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나눠서 풀면 되겠죠. 길이를 나눈다. 어떤 식으로? 사전식으로 풀면 되겠죠. 경로의 길이가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를 아예 내놓을 테니까 다 풀어봐. 자, 이게 1번이고 문제 적어야 됩니다. 자, 2번에는 이런 그림. A, B, C, D.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데 길이가 얼마? 3이고 반복 가능하대. 같은 변은. 한 경우의 개수를 구해보는 거고 3번은 A, B, C, D, E. 여기서도 A에서 D로 가는데 길이가 4인 경우고 반복 가능하대. 반복 가능하면은 여러분 그 행렬? 인접 행렬을 쓸 수도 있겠죠. 길이가 3이면은 인접 행렬의 세제곱을 쓰면 되겠네. 세제곱에서 A에서 C니까 요 놈을 나타내는 행렬에 M이라고 한다면 M 세제곱에 1행 3열 성분을 찾으면 되죠. 마찬가지. 이러면 5 곱하기 5 행렬에 길이가 4야? 그 M의 4제곱에서 1행 4열 성분을 찾아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눠서 풀어도 되겠죠. 반복 가능. 풀어보십시오. 세 문제. 여러분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문제는 검토해봤지? 충분히 검토해봤을 거야. 설명 듣도록 합시다. 잘 세야 돼, 잘. 첫 번째는 A에서 H로 가는 경로수니까 이 경로의 길이가 안 나왔네. 그치? 근데 이렇게만 표현됐고 단서 조항이 없으니까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A에서 H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C랑 E는 거치겠지. 그래야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H로 가는 경우는 2번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3번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4가지가 있네.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 4가지야. 야, 그럼 이거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2에서 H로 가는 경우 몇 가지라고? 4가지지. 그치? 그 다음에 C에서 E로 가는 경우도 2가지죠. C에서 E로 가는 경우도 이거 2가지잖아.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것도 2가지죠. 다이렉트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가면은 못 가지 더 이상. 그러니까 2가지고 곱해주면 되겠네. 곱해주면 16가지 나오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네.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반복도 가능하대. 그럼 인접 행렬을 계산해도 되겠죠. 경로의 길이가 3이니까. 이제 인접 행렬로 구해도 되지만 3번 만에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A가 있겠고, 그치? A에서 어디론가를 가겠고, 여기서 또다시 어딘가를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3번 만에 간 거잖아. 그럼 A에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놈들은 A에서 B로 갈 수도 있겠고, A에서 D로 갈 수도 있겠고, A에서 C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데 몇 번 만에 가야 돼? 일단 한 번을 썼으니까 2번 만에 이제 B에서 C로 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번 만에 C로 가면 돼. 2번 만에 C로 가면 돼. 일단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A에서 B로 가는 직접 가는 경우 한 가지잖아,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2번 만에 가려면 직접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어딘가 하나 거쳐서 가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C랑 붙어있는 놈 D랑 A가 있잖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두 가지네, 두 가지. 그죠? 이해되겠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도 A에서 D로 가서 C로 가나 A에서 B로 가서 C로 가나 이거 대등한 상황이니까 같은 내용이지. 위에 거랑. 그럼 얘도 두 가지 나오겠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직접 가는 경우는 일단 하나였고 그 다음에 C에서 두 번 만에 C로 가려면 직접 연결되는 선이지.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경우. 세 가지네, 세 가지. 그죠? 토탈 몇 가지다? 7가지로 완성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는 A에서 D로 가는 경우였어. 그치? 요거 한번 기회를 더 주지. 이 정도 연습시켰으면 여러분들 풀 거야. 한번 풀어봐. 계산할까? 4번 충분히 긴 거리야. 그치? 4번. 그러면 4번이 충분히 긴 길이니까 길이를 조금 나눠서 둘둘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A에서 여러분 A에서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있냐? A에서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것 C 되지. C. 그치? A에서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거 또 뭐 있어? D도 되지. D. 그치? A에서 또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어디 있어? A도 있지. A도. 그치? 이거 두 번 만에 간 거야. 그럼 남은 두 번 만에 가면 되지. 이제 C에서 D로 두 번 만에 가면 되겠죠. D에서 D로 두 번 만에 가면 되겠고 A에서 D로 두 번 만에 가면 된다고. 자, A에서 C로 두 번 만에 가는 방법 몇 가지지? 하나, 두 가지 있나? 여기 있지. 두 가지지. 그리고 나서 C에서 D로 두 번 만에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이것도 두 가지네. 뭐 네 가지 나오겠네. 이거. 그죠? 마찬가지로 A에서 D로 두 번 만에 가는 경우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나? 그 다음에 D에서 두 번 만에 D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세 가지네, 이거. 6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에서 A로 두 번 만에 가는 경우, 하나, 둘. 두 번이고.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 하나, 둘. 두 가지네. 4가지. 토탈 몇 가지다? 14가지 나오겠죠. 그럼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내가 문제를 좀 짜증나겠지만, 여러분. 똑같은데, A에서 D로 가는데, 반복도 가능하고 이번에는 길이가 5일 때 한번 계산해 볼래? 여러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나 같으면 2랑 3으로 나누거나 3과 2로 나누거나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 한번 해봐. 길이가 5인 경우 A에서 D로 가는 경우 계산할까? 계산합시다. 여긴 여기는 지웁시다. 길이가 5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2번, 3번으로 나눠볼까? 3번, 2번으로 나눠볼까? 그죠? A에서 두 번 만에, 그 다음에 3번 만에, A에서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있지? A에서 A도 있고, A에서 C도 있고, A에서 D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만에 A에서 어디로 가야 돼? D로 가야 되겠고, C에서 D로 가야 되겠고, D에서 D로 가야 되겠죠. 자, 요 경우를 따져본다면, 두 번 만에 A로 가는 경우는 요거 하나 두 가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C를 봅시다. A에서 C 두 번 만에 가는 경우는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겠고 A에서 D도 하나, 둘,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D로 세 번 만에 가야 돼. A에서 D로 세 번 만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야, 이거는 그럼 일단은 A에서 처음으로 갈 수 있는 놈은 여기나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번 만에 D로 가야 되는 경우니까 요렇게 하나밖에 없나? 3번 만에 D로 가는 경우 하나. 이러면 안 되지, 그치? 둘. 그 다음 또 있나? 없네. 그 두 가지가 나오겠네, 두 가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가는 경우, C에서 D로 세 번 만에 가야 된대,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요거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거 있네. 요거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일로 다이렉트로 연결 안 돼 있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C에서 도달해서 C에서 D로 직접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거 하나 있겠고, 요렇게도 있겠고, 자, 여기서 요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오겠네, 세 가지. 또 있나? C에서 다른 데로 가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안 되죠. 일로 가도 안 되고. 세 가지가 확실할 텐데. 그 다음에 D에서 D로 가는 경우 봅시다. D에서 D로인데, 변이 삼각형 구조면 되지.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겠고. 두 개 나오겠고, 또 있나? 쌤. 저 위에요. CD, BD. 어떤? 여기? 그 아래. 여기 CD. CD, BD에서 CD가 있어요.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으로. 그러네. 이거 헷갈리네.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C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 번 만에 일로 가야 된대. C에서 세 번 만에. C에서 한 번을 갈 수 있는 지점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가 되겠죠. C에서 한 번에 일로 갔다. 그럼 여기서 두 번 만에 또다시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가지 나오겠고. 그죠? 그 다음에 C에서 일로 갔다. 여기서 두 번 만에 뒤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C에서 일로 갔다. 두 번 만에 또 뒤로 가려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나오겠어. 다섯 가지네, 이거. 10가지 나오겠다. 헷갈려. 그 다음에 D에서 D로 가는 경우인데 세 번 만에 가야 되는데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삼각형. 이렇게 하나 삼각형이 그려지면 이런 방향성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쪽에서 삼각형이 그려지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삼각형이 그려지는 면이 없겠죠. 얘를 포함한 삼각형은 이렇게 하나고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 하나니까. 없지? 있나? 요렇게 포함된 삼각형 하나 있겠고 요렇게 포함된 삼각형 하나 있겠고 또 삼각형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긴 네 가지가 나오겠다. 야, 연락 어렵다. 이거 얼마지? 10이고 8이니까 이건 22가지로 나오겠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보통은 같은 변을 반복할 수 없는 경우이긴 한데 길이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목진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목진지가 뭐냐면은 말이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난 잘 알거든. 왜 우리가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잖아? 그러면은 음주 단속을 할 때가 있어, 그치? 음주 단속을 하는데 꼭 하는 지역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음주를 했다 쳐, 그치? 대리운전을 안 해. 그럼 그 단속을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단속하는 지역을 피해서 가겠지. 그런데 경찰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경찰들이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이런 그림 있잖아. 만약에 이런 그림이래. 내가 여기에 있대. 여기서 내가 술을 마셨어. 나는 집에 여기 가야 돼. 그럼 경찰들이 단속 어디 하겠냐? 여기다 단속하겠냐? 그럼 내 일로 가면 되잖아. 그치? 경찰들은 어떤 곳에다 단속을 하냐면 이 녀석이 여기 가려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겠지. 거기서 단속을 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즉 이런 데 단속하거나 여기 단속을 딱 한단 말이야. 바로 이런 지점들을 우리 목진지라 그래. 피할 수 없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같은 변을 반복하지 않는 경우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지, 그치? 경로의 길이가.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텐데 경로의 길이를 나눠서 풀 수도 있겠지만 목진지를 딱 잡아주고 반드시 거기를 지나는 경우,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A에서 C까지 반드시 가야 되고 C에서 E까지도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E에서 H로 가는 경우,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곱해주면 전체 가능한 경우가 나타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목진지 진행 방식인데, 그럼 요 문제에 따라서 다음 문제를 하나 풀어보십니다. 다음 문제는 한 2년 전에 나왔던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인데 정답률이 10%가 안 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 1000원빵. 1000원빵 문제. 알겠습니까? 자, 두 눈을 부릅뜨고, 응? 지어도 되지? 부릅뜨고. 여기가 A고 각각이 포인트야, 포인트. 여기가 B고
여기가 P고, Q고, R이래. 자, 그래프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 같은 변 반복 없다. 일반적인데, 단, P랑 Q랑 R은 반드시 지난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세 점을 반드시 지나면 되는 거야. 순서도 PQR 상관없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지나. 아니, 셋 다 지난다고. 가는데 한 세트 지나야 된다. 어. A에서 B로 가는 경로 중에서 변은 반복하지 않겠지. 변은 반복하지 않고 가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뭐, 요렇게도 되나? 요렇게도 되겠지. 그치. 뭐, 요것도 있겠네, 요것도. 그치. 요렇게도 되겠지. 같은 변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 1,000원 준비해 와야 되나? 답 나왔나? 김정욱 나왔어? 7개. 또 7개. 복수 정답이면 안 되는데. 너는 8개. 몇 개 나왔어? 응? 찾고 있어? 범블비 몇 개 나왔냐? 남들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해봐. 응? 확신해? 어? 9개? 중복되지 않고? 확신해? 더 그러니까 네 소신이지 뭐. 확신? 응? 너 확신? 네. 7개? 더는 없다. 그치? 응. 네가 아는 한. 응. 네. 너는 네가 아는 더는 없다. 너는 그런 것 같아. 아, 그치. 너는 7개, 8개.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맞다면 네가 모르는 거 얘는 뭐 찾았다는 거잖아. 그치? 만약 얘가 맞다면 너는 중복된 게 있다는 거잖아. 그치? 나이는 9개. 몇 개? 범블비 몇 개? 8개.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왔어? 9개다, 9개. 9개. 그치? 정우. 오늘 진짜 뭐 되는 게 없어. 응? 9개가 답이야, 9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목진지 찾아주라 했잖아, 목진지. 그치? 이런. 자, 한번 봅시다. 이거 9개 찾기 열나 어려워. 이거 모범 답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냐? 9개 그림 다 그려놨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A에서 나가잖아. A에서 나가서 B로 들어와야 돼,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A에서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지. B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1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 2번. 이렇게 들어오는 걸 경우 3번, 이걸 4번이라 합시다. 그럼 나눠주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 4가지 따져주면 되지. 1로 나가서 3으로 들어오는 경우, 1로 나가서 4로 들어오는 경우, 그쵸? 마찬가지 4가지로 따져주면 되겠네.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1로 나가서 3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게 몇 가지냐고. 1로 나가서 3으로 들어오는 경우. 자, 봤더니,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3으로 들어오려면 여기로 끝나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잖아. 그럼 얘가 여기로 오기 전에 이미 R은 맨 마지막에 지나겠네, R은. 그치? 맨 마지막에 지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잖아. R은 맨 마지막으로 지날 테니까. 마지막으로 지났으니까 요놈이 1로 내려가거나 1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1로 내려가 버리면 R을 도착해서 끝나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1로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럼 얘가 일단 여기까지 오겠네, 여기까지. 그치? 여기서 1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1로 내려왔어. 그치? 이렇게 돼버려도 되지. 하나 나오지. 내려가서, 그치? 이렇게 돼버려도 되지. 몇 가지야? 2가지 나왔지, 이거. 오, 2가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1로 들어가서, 1로 나와서 4로 들어가는 경우 보자. 4? 색깔을 조절하지. 그럼 여기까지 왔네. 그치? 마지막에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마지막에 여기.
그지? 마지막에 여기 있으니까 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갈리는 길이 일로 내려갈 것이냐, 일로 내려갈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만약에 요렇게 내려왔다고 봐봐.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지? 마지막에 여기서 끝내야 되지. 그러면 일로 가든 일로 가야 되지. 근데 일로 가버리면 여기 못 가지. 일로 가버리면 여기 못 가지.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겠네? 그치?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일로 가겠지, 무조건. 그럼 일로 가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죠? 됐습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이 두 개를 거쳐야 돼. 그러면 여기 쭉 가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하나 있겠고, 또 있나? 여기서? 내려왔어, 그치? 일로 여기까지 여기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자동으로 오겠네. 그냥 이거 방법밖에 없네. 이거 하나지, 하나. 1에서 4로 가는 경우.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 텐데, 1에서 4야. 그럼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 봅시다.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경우지. 2에서 3? 2에서 3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 오겠지. 그치? 2에서 3은 여기까지 와야 돼. 그치? 그럼 중간에 이제 여기만 거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내려가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왔으면 여기까지 다 왔네?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지. 몇 가지야? 이거 두 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로 내려왔으면 여기 거쳐야 되니까 위로 무조건 올라가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지. 이것도 두 가지네. 그럼 몇 가지야? 이거 네 가지 나왔어. 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에서 4로 가는 경우지. 2에서 4. 수직으로 내려가서 가로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지? 수직으로 들어오고 가로로 나와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랑 똑같이 이거. 잘 봐봐. 수직으로 내려와서 가로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꾸로 보면은, 여기서 일로 간다고 봐도 되지. PQR을 잡으니까. 가로로 나와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지. 그지? 여기서 있었잖아. 가로로 나와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1에서 3이었지. 그지? 이것도 두 가지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됐습니까? 아니, 몇 개야? 9가지가 되겠다. 필기해, 빨리. 목진지. 알겠지? 일찍 다녀. 응? 일찍 다녀. 응? 좋아. 자, 됐어.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색칠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최소의 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필요한 최소의 색은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이 이웃한 부분은 뭐라고? 부분은 다른 색으로. 그치? 같은 색은 반복 가능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평면 그래프다. 평면 그래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평면 그래프면 최대 몇 가지 색이야? 4가지 색이지. 그치? 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완전 그래프 형태도 나올 수 있겠지. 조심해줘야 돼. 그치? 만약에 완전 그래프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래프를 모두 색칠하는데 필요한 서로 다른 색이 몇 가지지? 꼭지점이 n개래. 완전 그래프는 몇 개가 필요하다? n개가 필요해. n개.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랑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도가 이렇게 있대. 예, 1번에 필요한 최소의 색을 구해봅시다. 자, 이거 내가 그림을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있대. 이런 그림이 있대. 지도야, 지도. 이게 지도. 인접한 부분을 다른 색을 칠할 때 필요한 최소색이 몇 가지냐라고 이렇게 지도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색칠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색칠 문제를 시작할 때는 가장 많은 부분과 인접한 부분이 있지.
걔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알겠습니까? 가장 접촉 면적이 많은 부분. 가장 많은 영역과 접한 것. 많은 영역과 접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어디야? 얘지, 얘. 그치? 얘부터 색칠하면 되겠지. 얘 몇 가지지? 자, 1번, 그러니까 색깔의 종류를 A, B, C, D로 할까? A, B, C, D라고 합시다. A라는 색을 칠해, 일단은. 그치? 그럼 여기는 A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지. B. 그치? 그럼 여기는 어때? 여기도 B를 또 칠해도 되지? 얘가 인접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색깔의 개수를 최소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야. B를 칠했어. 그림이 좀 잘못됐네. 아이씨. 그치? 미안. 이렇게 됐대, 이렇게. 짜증나,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여기는 A랑도 접하고 B랑도 접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C를 접해야 되겠지. 여기는 다시 B를 접할 수 있네. 필요한 색은 몇 가지다? 3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각각의 영역을 말이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고 인접한 부분을 선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치? 여기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얘랑 인접했으니까 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 선을 이렇게 인접하고 여기도 인접하고 여기도 인접하고 얘네들이 인접하지 않았죠. 그럼 싹 지워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하나. 그치? 이런 식의 그래프로 볼 수 있겠죠. 그래프. 이게 계산하기가 구조적으로는 편하다고. 그럼 얘가 차수가 가장 높으니까 얘랑 마찬가지네. 아닌가? 얘가 4고 얘가 3이죠. 여기다 A라는 색을 칠하고 그럼 여기는 또 B라는 색을 칠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B랑 A랑 모두 접하니까 C. 여긴 다시 B. 여기 다시 또 B를 칠할 수 있네. 그치? 그래서 3가지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된 녀석을 각각의 영역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고 인접해 있는 영역은 선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래프로 바꿔놓고 볼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내도록 합시다. 세 문제를, 그러니까 세 개가 섞여져 있는 형태야. 필요한 최소의 색인데 1번은 지도래. 이건 지도야. 자, 2번은 이거는 그래프. 3번은 잠깐만, 이거 그래프다. 이거 그래프. 저기가 다 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고 얘는 지도야, 지도. 그럼 점을 찍어줘야 되겠지. 점이 여기. 그치? 여기도 여기, 이거 매끄럽게 실선입니다. 여기도 있어. 이런 젠장이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대. 얘는 지도야. 그러면 필요한 최소의 색을 여기서 필요한 최소색을 A라고 합시다. 여기서 필요한 최소색을 B, 여기서 필요한 최소색을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은 A 플러스 2B 플러스 3C를 구하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정리합시다. 오늘 그 지수 거듭조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오늘.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를 내주지. 이게 영역이니까 여기 3 차수가 3이 여기 4네? 여기가 제일 큰데? 그치, 차수가 4. 여기도 4네? 여기 A라는 색을 칠했다고 쳐보자. A. 그럼 여긴 B네? 그치? 그럼 얘는 뭐겠어? A랑도 B랑도 인접하니까 C겠지, C. 그치? 그리고 여기 B면은 여기 A고 B야. 여기 A 칠해도 되지, 사실은.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A고 여기 말이야, 여기. A랑도 더 있고 또 A랑, 여기 B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여기고 A고 B면 여긴 뭐야? C라가 되겠네, 그치? 여기는 다시 A가 와도 되지. 응? 여기는 이놈은 여기 C고 A니까 여기 B라고 써도 똑같네. 그냥 되네. 여기 3가지가 되겠다. A는 3. 그치? 이 녀석도 하나, 둘, 셋, 넷, 4가지, 4개가 정도 제일 많네. 그치? 여기 4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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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 그치? 여기 A,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B라고 할까? 그치? 그럼 여기는 또다시 B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A라고 써도 상관없네. 그치? 그럼 여기 A라고 써도 되고, 여기 B라고 써도 전혀 무슨이 없어. 마음에 들어. 그치? A여도 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B라고 써도 되겠네. 그치? 야, 잘 되네. 여기 A라고 써도 되네. 그치? 여기 B라고 써도 되네. 그럼 여기 A, 돼. 그치? B여도 되고, 모순이 없네. 이 2가지로 끝났네, 이거는. 그치?
얘는 어디부터 할까? 여기 열나만이 칠해진 것 같은데, 여기 A라고 합시다. 그치? A. 그치? 그럼 여기 B. 여기 C네? 그치? 인접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어때? 여기 C를 써도 상관없지. 그치? C 썼어. 그럼 여기는 A와 C, 여기 B여도 되지, B. 그치? 칠해가 보는 거야. 여기 B랑 C니까 여기 A여도 되지. 그치? A, B니까 여기 C여도 되지. 그치? B, C니까 여기 A여도 되지. A, C니까 여기 B여도 되네. 그치? B, C니까 여기 A여도 되잖아. 항상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를 시켜보는 거야. B고 C야? B고 C? A여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A고, 얘는 C고, 여기 B여도 되네. 이것도 뭐야? 세 가지네, 이것도 세 가지. 얘는 얼마야? 3 더하기 4 더하기 9냐? 답이 몇 가지지? 16? 근데 왜 17로 나왔지? 너무 잘못 썼어? A가 몇 가지였어? A가 4가지야? 왜지? 여기가 A면은 B고, B, 무슨이 있나? 여기 C, D가 없잖아. A고, B고, 다시 A고, C, 아이씨, 헷갈려야지. B, 여기인데 B고, 여기 눈물을 머금고 C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C고 A니까 여기 B겠고, 여기서 B, 여기 그래프 맞나? B고, C고. 야, A, B, C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어? 그거? 나 하나 안 그었다. 미안하다. 미안, 여기 하나 그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참,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다시 한번. 다시 봐, 혹시. 빨간색으로 다시. 미안. 범블비 너 그어서 풀었냐? 안 그었는데 어떻게 잘 푼 거네? 여기 A 칠합시다, A. 그럼 여기는 B 쓰겠지, 그치? 여기는 A랑 B랑 모두 다니까 C게 쓰겠죠. 여기는 B 써도 되지, 아직까지는. 그치? 근데 A, B니까 여기 C 써도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 쓸까? 여기 B 쓰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여기 A 쓸 수 있지, A. 그치? 왜냐면 여기 C랑 붙어 있고, 여기 B랑 붙어 있으니까 A 써도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C고, 여기 A니까 여기 B 쓰면 되겠죠, B.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 여기 A고, 여기 B니까 여기는 C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 C가 있어. 어쩔 수 없이 D를 쓰겠다. 그치? 그럼 여기 4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4가지가 되겠어. 답은 17가지로 완성이 되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했는데, 여러분, 오일러 회로와 관련된 문제를 내가 하나 안 푼 것 같아, 오일러 회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 오일러 회로와 관련돼서, 뭐, 도착하는 거 있지, 도착하는 거. 통로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 그치? 한 방에 전시회를 다 삥 돌고, 그치? 나갈 수 있으려면 통로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대. 자, 오일러 회로와 관련된 문제 하나만 내고, 오늘 수업을 그래프랑 행렬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음 풀어봐. 자, 뭐냐면은, 이것도 잘 그려야 돼, 그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있대. 또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그림이 통로가 이렇대, 통로. 여기가 입구래, 입구. 여기 문이 이렇게 있어, 문. 이건 문이야. 그치? 여기도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문이 이렇게 있더래. 자,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대.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가라고 합시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놨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오른쪽 입구인데, 입구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방인데, 그치? 입구로 들어가 모든 문을 한 번씩만 지나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 때, 출구 어느 전지를 만들어야 되냐? 모든 입구를 다 통과해야 된대.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 통과 다 해야 된대. 이런 놈들 통과 다 해서 나오려면 이 노란색의 입구를 모두 다 통과해서 어떻게? 한 번씩만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구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계산해봐. 근데 가 하나를 보고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는 방에다가 출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다에다 만들어야 되냐, 라에다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지.
입구로 들어가. 모든 문을 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한 번씩만 모두 통과한대, 그지? 밖으로 나와야 돼. 출구를 만들 때. 어느 전시실에 만들어야 되느냐? 어느 전시실. 방은 막 중복해야 되죠. 그렇지, 방은 주목해도 되는데 통로는 한 번씩만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방이 사실은 꼭지점이지. 다 푸네. 자, 한번 이걸 계산을 하면 답이 란데, 왜냐면은 방을 우리가 꼭지점으로 연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고, 요놈도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여긴 연결 안 돼 있네. 그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지. 자, 요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죠. 얘랑은 연결이 안 돼 있네. 요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도 연결되어 있지. 그죠? 그런데 여기가 시작점이잖아. 그럼 끝점이 어디냐고. 그죠? 근데 오일러 한붓그리기가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꼭지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지금 한 개잖아, 얘. 또 다른 지점에서 홀수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짝수점이 2지. 얘는 4고, 얘는 2고, 얘는 4고, 하나, 둘, 셋, 4고, 얘는 얼마야? 2고, 얘도 2고, 얘는 3이네.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선을 하나 이렇게 끊어놓으면 여기는 4가 되면서 여기는 또다시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라에다 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좀 더 복잡한 구조에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홀수점의 개수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랑 행렬 여러분들 문제풀이 다 했는데 숙제 해왔지, 숙제. 숙제에서 질문을 좀 받아봅시다. 어때? 별로 어렵지 않았지? 자, 숙제 수학의 원리에서 그래프랑 행렬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혹시 안에 유제제에서 질문 있습니까? 안에 유제제 없다. 그럼 연습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 11번 또 25번 또 나이 질문 있냐? 더 없어? 더 없으면 11번과 25번 푼다? 자, 11번을 봅시다. 94페이지에 11번인데 6개의 꼭지점 A, B, C, D, E, F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A, B, C, D, E, F. 자, 근데 A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네, 밑으로. B는 어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고, C는 다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런 그림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봅시다. 모든 꼭지점을 오직 한 번만 지나며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한다. 이게 뭐지? 해밀턴 경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어떤 패곡선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림이 그려지면은 되는 겁니다.
뭐 별 모양을 그리면 되나? 여기서 이렇게 되네. 그죠?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참이었고. 그래프 두 개의 변을 추가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그래프로 만들 수 있다. 변을 두 개 추가한대. 우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이제 차수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지? 차수가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3이고, 2네. 야, 그러면은 여러분, 한붓 그리기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한붓 그리기니까 오일러 회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홀수점이 없어야 된대. 그럼 홀수점이 4개잖아. 내가 만약에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짝수가 되고 얘도 짝수가 되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그럼 이 4개를 2개씩 묶어주면 되지. 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 그러면 A, B, C, D 2개씩 분할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 4개를 둘씩 짝짓는 방법 어떻게 된다? 지연에서는 4C2에 2C2에 200분의 1 요거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분할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 3에 2, 9 곱하기 2니까 답은 몇 가지다? 3가지. 니은은 3가지인가? 만들 수 있다. 당연하지. 뭐 하시는 거예요? 구해본 거야 한번. 응? 근데 그렇게 구하면 중급편 있잖아요. 이미 있는 건데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예리한데? 맞아. 그렇지. 얘네들끼리 연결하면 안 되겠네? 얘네들끼리 연결하면 안 되겠어? 그럼 얘랑도 연결되면 안 되겠지. 그럼 요렇게도 되겠고, 이러면 요렇게 돼야 되겠네. 정말 예리한데? 사실상 한 가지라는 거네? 잘했어. 그래프는 모든 변이 서로 겹치지 않는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다. 즉, 노란색 띄고 나서 혹시 그릴 수 있나? 다시 말해서 변이 겹쳐지지 않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평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 이거지, 그치? 3, 그릴 수 있나? 해봐야 되나 이거? 3, 3, 3, 3 이렇게 나왔어. 3, 3, 3, 3만 모아놓으면 이거 완전 그래프지. 아니, 완전 그래프? 얘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거 그려봐야 되나 이거? 완전 그래프 형태가 될 텐데 얘부터 하나, 2개, 3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개를 그리는데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얘를 이거 참 희한하게 이렇게 그렸대. 이렇게. 그럼 이 녀석도 3개인데 얘는 1로 일단 가면 되겠고 얘가 1로 가기 위해서는 요거는 되는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얘로 가는 방법은 있네? 몰랐네 이제. 그럼 다 된 거야? 됐나? 다 됐잖아. 위에 것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저기서 저거. 다 됐네요. 다 됐잖아. 이게 그림이 어떤 글이냐면은 위에 것들만 연결시켜주면 돼. 위에서 여기 3개 연결되지. 3개. 그치? 얘는 2개 연결됐지. 요렇게. 얘는 3개 연결됐지. 요렇게. 그치? 그럼 밑에 놈들끼리는 연결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그림인데 내가 위에서 그어주기만 했잖아. 가능했네. 좀 까다로웠다. 그래서 답이 기억력이 이거 5번이 되겠네. 다음 2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오른쪽 그래프의 각 꼭지점에 자연수를 지정하려고 하는 거야. 꼭지점 x1의 자연수 1을 지정하고 꼭지점 x1부터 xi-1의 자연수를 모두 지정하면 꼭지점 i에는 i와 인접한 꼭지점에 지정되어 있는 수를 제외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지정한다? 꼭지점 8에 지정되는 자연수를 구하시오. 뭐야? 색칠 문제지. 색칠의 개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산한 거잖아. 근데 x1, x2 한번 이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색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몇 개야? 8개야? 열려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여기도 연결돼 있어? 여기도? 숫자를 써봅시다. 여기 x1이고, x2, x3, x4, x5, x6, x7, x8. 근데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 여기다 맨 처음에 뭘 칠하지? 1을 집어넣겠죠. 1. 그럼 여기 이제 2인데 2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나를 보니까 나 x1부터 x1, x2 방방방 xi-1까지는 모두 지정하였으면 꼭지점 이제 xi에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얘랑 인접한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지정하는 거야. 인접한 꼭지점에 있는 수를 제외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근데 얘를 봤더니 2를 칠하려는데 얘랑 인접해 있잖아. 그치? 그럼 1을 쓸 수는 없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쓰진 않았으니까 얘는 2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1을 쓸 수 있지. 그치? 얘랑은 인접하지 않고 그 중에서 작은 숫자를 써야 되잖아. 그죠? 1을 쓰겠네. 그럼 얘는 다시 또 2를 쓰나? 그 다음에 얘 1을 또 쓰겠고, 그 다음에 x6이지. 얘는 1이니까 여기 이제 2라고 써야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제? 3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4네 4. 그죠? 3가 인접해 있고, 그럼 3 탈락이고 2 탈락이고 1 탈락이니까 4를 쓸 수밖에 없겠다. 뭐야? 색칠 문제가 되겠지. 답이 2번인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래프랑 행렬은 여기까지 마무리 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합시다.